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7강 디지털 컬러 작업 매디방 페인트 사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컬러 색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었던 매디방 페인트 전용 프로그램 파일로 저장을 했었던 이미지 기억이 나시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파일이 오픈이 되면서 자, 매디방 페인트 프로가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들은 X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 자, 이렇게 요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거의 색칠을 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 디지털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매디방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해보셨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수강생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기능들이 빵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뭔가 다루는 것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뭔가 완성도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뭐 그런 데 반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 이런 도형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컬러 작업에 필요한 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기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브러쉬 기능들. 자, 얘를 왼쪽 상단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또 다른 어떤 브러쉬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은 인터페이스가 뭐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꾸며져 있을 텐데요. 근데 브러쉬 미리보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펜이나 연필, 뭐 우리는 요 두 개 정도를 뭐 거의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본격적인 사용 방법은요, 강좌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요런 것들이 있구나, 요런 것들이 사용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우개 기능. 지우개 기능은 말 그대로 그냥 지우는 기능이죠. 그리고 선택 기능, 뭐 네모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올가미 툴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뭐 올가미 기능은요,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되면서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페인트 붓기 기능이 필요하죠. 자, 버킷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페인트 붓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뚝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에 되게 이상하게 지금은 그냥 대충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을 들이붓는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능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게 뭔가 접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좌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비를 하시려면요, 타블렛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우리 타블렛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취미로, 정말 취미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타블렛 뭐 모바일 타블렛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컴퓨터랑 PC랑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기다 간단하게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USB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모니터에
모니터가 있으면은 모니터의 이 좌표랑 똑같이 이가 모니터랑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디지타이저라 그래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디지털 기기. 이런 걸 디지타이저라 그러는데, 요런 기기예요. 일단 요런 타블렛은요, 판형 타블렛이 있고요, 모니터형 타블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혹은 어떤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있으시면요, 구매를 하신 다음에 강좌를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판형 타블렛도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가격대에 따라서 굉장히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뭐 와콤도 있고 휴이온도 있고 보스터도 있고 한본도 있고 뭐 기타 굉장히 많은 타블렛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타블렛 회사들의 제품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요, 있으신 분들은 타블렛을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일단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강의를 진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조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갑자기 손바닥 모양으로 변하죠. 자,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와 시프트 버튼을 같이 누르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수작업에서 종이를 돌리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종이를 돌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작업이랑 똑같이 구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랑 시프트랑 같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원 상태로 휙 하고 돌아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스페이스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싹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적인 조작 중에서요, 확대 축소가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뭐 확대 축소, 여기서는 확대 축소 툴이 없군요. 자, 컨트롤과 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누르면,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플러스 모양이 뜨면서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하고 아래로 내리면, 자,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럼 확대가 돼요. 자, 다시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확대와 축소를 자유롭게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방식으로, 편한 어떤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대나 축소를 해가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작업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요 정도가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확대 축소가 위아래로 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왼쪽에 있는 파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환경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드래그 줌이 있어요. 자, 상하로 드래그라는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좌우로 드래그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면은 축소, 오른쪽으로 가면은 확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편한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강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좌우도 편하니까 좌우로 한번 설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다시 파일에서 단축키 설정을 가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 설정을 가셔서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해요. 자, 얘를 단축키를 설정하고 싶은 아이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편집을 누르시면요, 이제 단축키를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요 화면이 보인 상태에서, 자, 뭐 컨트롤 N으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N 이런 식으로 컨트롤 D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자, 컨트롤 D는 선택 영역 해제 키거든요.
자, 선택 해제. 근데 요걸로 키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뭐 진짜로 이걸로 할 건가요? 하면서 덮어 씌우기를 누르면 컨트롤 D가 이제 더 이상 선택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신규 신규 캔버스를 만드는 기능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컨트롤 I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 보통 신규 작성은 컨트롤 N으로 돼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하시면서 나는 요걸 누르면 편하더라, 왼쪽에 다 모으면 편하더라, 혹은 오른쪽에 키보드로 다 모으면 편하더라 하는 어떤 본인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향을 이제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축키 설정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어떤 단축키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요, 이제 첨부 자료로 단축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혹시나 참고를 하실 분들은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참조로 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저랑 동일하게 가시는 게, 강좌를 이제 수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이미 사용을 하시던 분들은 그냥 단축키를 이미 사용을 하시던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편안한 방식으로 가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강좌를 진행을 하는 거는요, 단축키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하나 누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진짜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레이어를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조정이 됐는데요. 자, 약간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미지 말고도 뭐 클립보드의 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옆에 있는 어떤 종이에 종이 이외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꾸깃꾸깃 검정색으로 쓸데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캐릭터만 남아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가미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올가미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라sso 툴이라고 갖다 대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이 떠요. 자, 라sso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올가미 툴. 자, 우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더 선택을 하거나 덜 선택을 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잡혀져 있어도 돼요. 뭐 처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을 같이 눌러서 자, 확대를 쭉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요 이미지들을 지울 거예요. 요 클립 이미지나 아니면은 겉에 있는 검정색 이미지들을 지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 같은 요 이미지까지 다 지워져 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지우는 영역에서 좀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선택 영역, 이제 해제하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선택 영역 해제하기는요. 자, 이 상태에서 라sso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우길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같이 누르고 다시 축소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다 선택이 됐으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완전히 지워져 버려서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점박이들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작업하는데 약간 통일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이제 뭐 실행 취소가 되겠죠. 자, 컨트롤 Z 눌러주셔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 상태로 바꾸신 다음에 자, 색상을 컬러 색상, 자, 컬러 색상을 완전히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자, 윈도우에서 컬러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컬러를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주세요. 완전히 하얀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요 레이어에다가요, 곧바로 레이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채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채우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 영역이 하얀색으로 다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깔끔한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제 쓸모없는
영역들은 자 이렇게 톡톡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톡톡 누르면 확대, 알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톡톡 누르면 축소, 이런 식으로도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똥똥 찍혀져 있는 요런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요런 잔섬들을 지우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펜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근데 펜을 선택을 할 때 이게 필압이 자 펜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필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꾹 누르면은 진하게, 약하게 누르면 이렇게 연하게 필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필압이 적용이 안 되면 자 펜을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브러쉬를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생겨요. 필압 사이즈가 저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필압이 먹히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경우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펜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압 사이즈를 켜주시고 최소폭은 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날렵한 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완전히 하얀색을 선택한 다음에요. 자, 요런 부분을 이렇게 뭉실뭉실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면서 자, 이렇게 이런 잡티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또 잡티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잡티가 없네요. 만약에 타블렛이 없으신 분들은요, 마우스로라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일단은 마우스로 한번 전체적으로 따라와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타블렛을 구입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타블렛으로 배웠었던 내용들을 되새겨 가면서 조금 더 한번 실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채색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칠 작업을 할 때에는요, 자, 이렇게 레이어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가 안 뜨신 분들은요, 윈도우에서 자,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X 표시가 떠 있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신규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레이어 추가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새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블렌딩, 이제 레이어의 속성을 자, 보통에서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자, 보통과 곱셈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약간 노란색의 색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자, 이런 노란색의 색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보통 레이어가 이렇게 지금 원본 레이어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자, 얘가 원본 레이어인데 원본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레이어로 그릴 때는 자, 원본의 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얘가 전부 다 가리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요. 근데 자, 얘의 상태를 블렌딩해서 곱셈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원본의 선 이미지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색깔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그린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시 원 상태로 깔끔하게 돌아오니까요.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펜 툴을 선택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약간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요. 얘를 컬러를 잠깐 꺼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로 키우고요. 자, 여기에서 약간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림을 설정을 한 다음에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색을 칠해야 되는데 펜을 선택을 하고 자, 저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어떤 필압을 뭔가 아주 이쁘게 넣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잘 그리려고 노력할수록 그림이 못나게 나올 수가 있고 약간 그냥 뭔가 편하게 하자, 그냥 편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자라고 생각할수록 그림이 이쁘게 잘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림을 이쁘게
편안하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팔에 뭔가 옷을 입힌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 주시고요. 자 약간만 더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됐다 그러면 투명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깔끔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조금 지워주시면 돼요. 이 투명색이 지우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색을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최대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도 이렇게 살짝 얘도 마찬가지로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그렸다가 실행 취소가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할 때도 역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한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확대를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요. 컨트롤 그러니까 브러쉬나 아니면 지우개나 그림을 그리거나 지울 수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먼저 한번 펜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Alt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요.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브러쉬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뭔가 색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하네요.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펜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 요쯤에 이렇게 아이고 컨트롤 Z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렇게 문양 같은 걸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문양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십자의 느낌으로 이제 둥글둥글한 십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마치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양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정도까지만 보면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 누르고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버킷 툴 채우기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요 흰색 말고 흰색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우기를 하실 때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채우기를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채우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 선의 끝부분까지 색깔들이 다 확대가 돼서 깔끔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테두리 쪽에 하얀색이 남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때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뭔가 하얀색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 안티엘리어시 지금 채우기를 누른 상태에서 확장에 저는 2픽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0픽셀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2픽셀 정도로 확대를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선이 깔끔하게 탁 채우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픽셀 0픽셀로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주 약하게 하얀색 선이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이거를 자 2픽셀 정도로 확대를 해서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손이나 뭐 팔이나 이런 손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그냥 전부 다 요 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색을 채우니까 어때요? 훨씬 깔끔해졌죠? 뭔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십자를 그릴 때에도 아니 뭐야 이렇게 지저분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색을 채우고 나니까 훨씬 더 한결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네요. 자, 이렇게 기본색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더 약간 더 진한 색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펜 툴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의
푸른색에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노란색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약간 붉은색으로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약간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여서 자, 좀 진한 색, 요런 진한 색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꼬리 부분을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채우기 버튼을 다시 버킷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채우기 아이고 컨트롤 Z 잘못해서 선을 누르면 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선에 어떤 붉은색의 아우라가 오로라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조심하게 채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안쪽에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요, Alt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클릭하고 자, 이 노란색이 됐으면은 다시 펜 툴로 요런 좀 뚫려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색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색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색칠이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손가락 안쪽에도 요 빨판 부분 있죠? 빨판 부분에도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색상은요, 기본 피부색보다 약간 더 진한 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Alt 버튼을 눌러서 스포이드로 노란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에서 아주 약간만 붉은색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주 약간만 아래쪽 대각선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해서 자, 버킷 툴을 활용을 해서 색을 한번 살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옅게 좀 진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살짝 이동해서 확실하게 약간 연해지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색깔이 조금 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자, 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하면서 자, 채우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색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색이 안 채워졌으면요,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색을 채워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캐릭터는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캐릭터가 완성이 됐네요. 자, 옆에 있는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캐릭터랑 똑같은 색깔을 칠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 컬러는 살짝 옆으로 넣어 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넣어 놓고요. 자, 여기서는 스포이드를 활용을 해서 바로 그냥 똑같은 레이어에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차피 캐릭터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 레이어로 블렌딩, 자, 여기서 상태 변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Alt 버튼 눌러서 자,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해서 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손가락 움직이면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자, 입 주변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선을 긋는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살짝 더 연결을 해서 최대한 이쪽 끝이랑 선 끝이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쪽 끝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색깔들을 전부 다 채우기로 이렇게 버킷 툴로 이렇게 채우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어떤 디지털 색칠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진짜로 유화나 아니면 순수 회화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어렵게 그리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빨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스페이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하시면서 Alt 버튼 눌러서 자, 빨판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톡톡 톡톡 톡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색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를 해보니까 양 옆에 있는 캐릭터가 전부 다 똑같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부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캐릭터는 요 중간에 요 별 모양이 있는데, 십자 모양이 있는데 얘는 살짝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 십자 모양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반만 그려주면 되겠죠. 요렇게 약간 더 요렇게, 그리고 좀 통통한 별, 그리고 다시 버킷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여튼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 빨간색 꼬리 부분, 자, 얘도 Alt 버튼 눌러서 빨간색 꼬리를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펜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 깔끔하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킷 툴을 활용을 해서 클릭! 자,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엉덩이가 빨간색 엉덩이인 걸 보니까 원숭이의 후예인지도 몰라요.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얘가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색칠을 해줄 때는요, 약간 더 붉은색기가 많은 느낌으로, 아이고 잘못 색칠을 했네요. 자, 이렇게 살짝 키워주시고요. 컨트롤 Z. 색칠이 잘못됐으면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붉은색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위쪽에 약간 보라색이랑 붙어있는 붉은색 있잖아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셔서 약간 보라색 쪽으로 살짝 내려주셔서요, 한 요정도쯤의 농도로, 중간 정도쯤의 농도, 완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서 이렇게 농도를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굉장히 생기 있는 어떤 혓바닥에 붉은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어두운 색깔의 요 벽면을 색칠을 하고 싶으면요, 약간 더 보라색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약간 이렇게 채도가 없는 색깔로 좀 회색 쪽으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색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벽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완전히 더 어둡게 색칠을 해주셔도 어떤 공간감, 입 속에 있는 공간감을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캐릭터 두 개의 색칠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 색상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 밑색 칠하기 과정을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밑색을 완성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림자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이고, 얘 왜 이렇게 커졌니? 자, 이렇게 브러쉬 컨트롤. 얘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 그림자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요. 자, 얘는 그림자니까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 그림자 레이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은 보통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 곱셈으로 만들어 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밑에 있는 색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자, 아까는 검정색이 가장 밑에 있는 색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을 유지를 시키면서 원하는 색상이 이렇게 그려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요 정도 색깔로 그림자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펜을 활용을 해서 펜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칠해보면요, 밑에 있는 색깔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 색상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색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만약에 투명 종이 위에다가 색을 칠한 듯한 느낌으로 셀로판지 같은데, 셀로판지를 이렇게 덮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투명하게 밑에 있는 색깔들을 이렇게 배어 올라오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 딜리트 버튼 눌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컬러는 그림자 색깔은요, 자, 지금 기본 색상이 거의 노란색이잖아요.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약간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노란색의 어떤
어떤 색상을 노란색에서 이런 회색이나 어떤 진한 색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 노란색이 기본이면 노란색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약간 변형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채색 쪽, 약간 회색 쪽에 가깝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회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색깔이 남아있는 상태의 요 정도의 회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약간만 더 내릴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색칠을 해보면 요 정도의 어떤 그림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번에는 그냥 지그재그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자의 영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선택을 해서요. 그림자의 영역을 그리는 건요, 역시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확대를 조금 해서요. 요 전체적인 손 밑에 부분에 이렇게 살짝,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목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물체 때문에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다리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를 전부 다 그림자 처리를 해줄게요. 왜냐면 얘가 튀어나오고 얘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그냥 다 눌러준다라는 듯한 느낌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발 아래쪽, 여기도 발 아래쪽.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림자를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고라는 말이랑 심플하게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하여튼 자, 이렇게 여기 안쪽, 그리고 자, 깔끔하게 여기 안쪽, 자, 여기 안쪽 이런 식으로. 자,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살짝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면은 채우기를 했을 때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뚫려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 빨판 안쪽에도 전부 다 약간 공간감을 내주기 위해서, 빨판은 어쨌든 간에 여기 안쪽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판의 효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안쪽을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색이 나가지 않게. 여기도 뚫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뚫려 있는 부분이 없다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뚫려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한번 채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채우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채우기. 자, 채우기. 펜 툴을 활용해서 그냥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색칠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채우기 버튼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니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채우기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기. 여기도 채우기.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집어넣어 봤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그림자를 집어넣되 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어떤 캐릭터의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색깔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펜 툴도 단축키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팔 밑에 이렇게 살짝 색칠을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이제 키보드 C 버튼을 펜툴로 해놨어요. 그래서 C 버튼을 누르면 항상 펜툴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단축키가 특별하게 지정이 된 게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C 버튼을 눌러서 펜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바닥과 손톱 사이를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씩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서요, 입체감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 공간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피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선만 이렇게 쭉 그어질 수 있을 정도의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해서요,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채우기는요, G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축키 G 버튼을 누르면요, 채우기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우기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의 캐릭터가 완성된 것 같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됐으면 웃는 모습도요. 자,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살짝
입가에 살짝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약간 더 이렇게 지그시 웃는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캐릭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얘도 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얼굴 밑에, 그리고 귀 밑에 이렇게 살짝,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안쪽에, 빨판 안쪽에, 그리고 팔 밑에 이렇게 둥글게 해서 팔 안쪽을 전부 다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요. 손 밑에, 그리고 요 다리 밑에 이렇게 살짝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요. 먼저 선을 이렇게 다 긋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 밑에 다리,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좀 구부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요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전부 다 그림자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요 손은 얼굴 때문에 그림자가 졌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 주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해서 그림자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넘쳐서 그려진 부분들은요,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크기는 컨트롤 알트 버튼을 눌러서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번 채우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신공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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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릭, 클릭. 자, 지금부터는 계속 클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확대 살짝 해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자를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쪽 다리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림자를 그냥 다 빼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지우개를 활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쭉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다리 밑에 다리 양옆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제 다리 양옆을 그림자를 넣어서 다리가 훨씬 더 돋보이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기법을, 자, 양옆을 좀 어둡게 만들어서 요 밝은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든다, 훨씬 더 잘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법을 색상 대비 효과라고 해요. 색상 대비 효과 기법이라고 해요. 뭐 기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자, 색상 대비 효과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림자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귀 뒷부분에도 작업을 안 했네요. 채우기, 자, 그리고 지우개 버튼을 활용을 해서 귀 안쪽을 살짝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펜을 활용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입의 끝부분을 살짝 찝어주면은 훨씬 더 귀엽게 웃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볼이 샥 밀려 올라가면서요. 네, 좋아요.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자, 빨판 안쪽은 안 해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지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바닥 밑에도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약간 아래쪽 부분만 살짝씩 손을 대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캐릭터, 자, 원래 기본형과 그리고 응용 동작의 모습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CG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그리는 것보다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바일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갤럭시 노트나 뭐 어떤 기기를 말해버렸네. 뭐 하여튼 뭐 어때요? 아니면 노트 같은 타블렛 기능이 있는 어떤 휴대용 기기가 있잖아요. 그런 모바일 기기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수작업으로 그리고 사진 찍어서 농도 변환하고, 그리고 농도 변환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색칠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PC로 했다가 뭐 모바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훨씬 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일단은 요 캐릭터 작업은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빨판 캐릭터 지금은 이거 하나를 그려왔지만 이런 모습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캐릭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까지 완성을 했어요. 네,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